안 돼? 정수지원자님 확인했어. 누르면 되니? 여기 해졌어? 됐지? 눌러졌어. 너무 부족하다. 근데 나연이 중국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여, 나 이거 녹화 좀 날이 녹화 좀 해요. 맞다. 잊어볼까봐. 캠코드 갖고 왔다. 캠코드. 날이 V에 V. 됐어? 이쪽으로 해야 돼. 안 된다니. 해놨어. 지금 하고 있어. 우선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요. 저번에 김미중 지원장님께서 출생위험담보에서 그 심장 저희 구멍 사례 많이 있잖아요. 되게 출생위험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30대 초반에서 태아봉을 많이 팔았을 때는 사례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는 노산이 많잖아요. 사례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경이라는 사례가 조금 이게 드물긴 한데 제 고객 중에 지금 2명 정도가 사경을 진단비를 받았거든요. 사경이라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지원자님, 본부장님들은 이제 저희 할머니 때가 키우셨잖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 남편놓고 나가셔서 일하고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데 지금의 엄마들은 거의 안다시피 키우기 때문에 이게 두상을 자세히 보면 조금만 틀어져도 병원에 가단 말이에요. 블로그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경이라는 게 머리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보면 정상 같아요. 제가 봐도 정상 같은데 엄마 눈에는 정상 같은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경이라는 진단이 나와요. 근데 그게 뱃속에 있을 때 여가라든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사경이라는 진단을 이제 선천성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후천성으로도 이제 조금 봤을 때 안 이상했는데 갑자기 이상하네 해서 질병 코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뽑아왔고요. 아마 이제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고객분들 이제 태아봉을 팔다 보시면 그게 사경이란 말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뭐지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신생아 때 좀 빨리 이게 얼른 교정을 해서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장애로도 좀 남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어제 보면서 자료 찾으면서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좀 보려고 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혹시 이제 태아보험 팔면 1년짜리 담보 있잖아요. 그 신생아 담보라든지 출생위험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특전 선천 이상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출생위험 담보하고 같이 조금 비싼 특약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넣고 어쨌든 빼고 그랬거든요. 보험료 줄여달라고 하면 빼고 좀 이제 근데 특정 이상 선천 진단비에 사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출생위험 담보랑 보장이 특이하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수술은 안 해요. 수술을 안 하고 교정으로 하기 때문에 진단은 받으면 이 두 담보에서 같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출생위험 보장은 거의 다 넣어주는데 이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라는 거를 저도 거의 빼고 특정 이상 진단비가 있어요. 근데 이 특약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수술비는 넣어주되 저도 진단비는 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고객한테 넣어줬어요. 근데 그 고객 하필 사경이어가지고 진단비 1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1년짜리 담보는 이제 가입 시기부터 딱 1년까지 납입을 하고 보장이 그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태아 등재한 시점부터 또 1년이 딱 시작되거든요. 태아 등재하면 출생위험 담보랑 제가 적어드릴게요. 혹시 다 아시죠? 모릅니다. 모르지요. 얘기를 안 나가서. 태아보험 어? 못 팔았지. 얘기가. 1년짜리 담보가 있어요. 근데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년 지나면 뭐 보험료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청구하면 하고 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그 부상 청구할 때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대로 보면은 얘가 포장되는 시점은 납입은 가입 시점에서 1년에 끝나요. 근데 포장 시점은 태아 등재 후부터 1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끝나? 네. 그래서 태아 등재 후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제 좀 포장 시기가 조금 다르죠.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신생아 보장이랑 실사유년 보장이랑 이런 것들은 거의 출생 후에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경이라든지 심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심장 이것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계속 그 상태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태아 선천지 등재를 늦게 하면 이렇게 있나요? 태아 등재를 늦게 하면 그 기간부터 1년이지 않을까? 그럼 태아 등재 시점부터 1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태아 등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시를 시작을 해요. 출생일이야. 맞아야겠지. 아니래 출생일로 예정이라고 맞아야겠지. 그러면 출생일 좀 늦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출생일. 현대도 그냥 선천 이상 얘기하는 건데 특정은 또 따로 있나요? 선천 이상 수술비는 많아요. 아 저기 있다고? 네, 선천 이상 수술비는 많이 우리가 넣어주는데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하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1주 이내에 가입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담보인데 TV 손해보험 21주가 넘어가더라도 그 선천 이상 수술비는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주 넘어간 고객은 그냥 TV 손해보험으로 팔았어요. 왜냐면 선천 이상 다른 데는 다 빼버리는데 그 TV 손보험만 유일하게 그 담보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천 이상은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받는데 보험료가 얼마를 차지해요? 1년 납이니까 4,000원 정도? 싸네. 근데 다 태아보험이라서 다른 데한테 다 싸요. 근데 다 싼 거에 비하면 비싼 거예요. 사건 비싸. 네,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 원 받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타구니 탈장도 되게 많고요. 잠복고환도 많고 이상하게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특정에 다 포함돼요? 그게? 사타구니 탈장 너무 흔한데? 탈장은 제가 그거 수술해야 되잖아 또. 네, 탈장 수술비에서 나가는. 특정이나 진단비 이건 진단비잖아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Q코드예요. Q코드. 근데 탈장은 K코드예요. 그래서 탈장이었고 거의 4대. 제가 TV 손해보험 보니까 탈장 수술비 청구하니까 TV 손해보험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4대제랑 4대 특정 수술비랑 이런 게 다 관련이 많아가지고 TV 손해보험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탈장 청구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경으로 했을 때 출생년 담보랑 특정일이 여기서 지급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생아 사경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생아 사경이 되게 여러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름연이가 신생아 사경 한번 읽어주세요. 신생아 사경, 선천성 사경. 태어나면서 한쪽 목구 흉쇄 유돌근이 경직되어 목에 기울어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앞면이 비대칭적으로 발달되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신생아의 약 1~2%에서 발견됩니다. 원인 각각의 환자에서 사경의 원인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가장 흔한 근성 사경의 경우 분만 시 흉쇄 유돌근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난사는 사경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둔이 분만의 과정에서 아기의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의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치유 과정에서 섬유화되고 짧아지면서 양쪽 근육 길이의 차이가 나면서 머리가 기울어진 자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분만 손상이 없이도 자궁 내에서 자세에 따른 손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손상 이외에도 선천성으로 목에 있는 척추뼈 이상으로 사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흉쇄 유돌근 내의 몽우리, 붕괴 생후 2에서 4주에서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흉쇄 유돌근을 따라 손으로 그 근육을 만져보면 비교적 단단하고 압통이 없는 강낭콩만한 단단한 살 덩어리가 그 근육에서 만져질 수 있습니다.
2~4주간 서서히 커지다가 생후 2에서 6개월에 사라집니다. 운동 제한. 출생 시 혹은 출생 후 2~4주에 변형이 관찰되기 시작하며 한쪽 목의 길이가 다른 쪽의 목의 길이보다 비정상으로 짧고 서서히 목이 기우는데 이때 목의 길이가 더 짧은 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지고 턱은 머리가 기울어진 쪽과 정반대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쪽의 목 회전 운동과 반대측으로의 측방 굴곡 운동이 제한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생아의 머리를 수동 쪽으로 바로잡아 교정해도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안면 변형. 목이 기울어진 쪽 안면이 편평화되면서 얼굴의 대칭적인 발달이 어려워집니다. 안면의 비대칭성은 성장함에 따라 변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가 여기 뒤에는요, 브레드락 태양 게 엄마가 자기 엄마가 이제 이거를 올린 건데요. 아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근데 애기들이 살이 찌면 목도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몽우리가 잘 엄마들이 몰라요. 막 목도 살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몽우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대부분 엄마들이 좀 늦게 가요. 근데 6개월 이내에 가야지만 조금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가인 경우랑 조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초음파 하는데 처음에 그 1차 기형아 검사하고 2차 기형아 검사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경우에는 분만시도 나오고 여가 자세가 틀어져도 나오는 경우라서 조금은 혹시 뻐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경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왜요? 겁나 어렵다. 목을 잘 만져보면 되잖아. 근데 엄마들은 알아. 그렇지, 자기 계속 모여주고. 네, 엄마들은 알아. 나는 모르겠는데. 난 노래도 제가 놀러 갔는데 사경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너무 좀 정상인데 어디가 사경이야 했더니 살짝 아주 살짝 삐뚤어졌는데 사경이라고 계속 통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더 잡아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흥미를 끌었던 거는 납작머리 라고 있잖아요. 제가 되게 납작머리거든요. 뒤에가 이렇게? 네, 거의 깎였어요. 좀 뒤로 돌아보세요. 안 보이지 없어요. 아니 진짜 제가 머리 묶어서 그런데 넌 되게 순진했는가 보다. 넌 너무 많이 썼는가 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혹시 내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납작머리도 이게 이제 사경하고 사경일 때 납작머리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납작머리도 사경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다른 이건 뭐 질환이야? 이거는 질환은 아닌데 이게 네네. 손 없어가지 않아? 그거 엄마가 너무 많이 눕고 나서 그래. 근데 이거 보시면요, 맨 뒤에 보면 이 길이 재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재가지고 조금은 근데 이거 재가지고 이거 납작머리도 교정이 가능하냐고요? 지금은 안 되지. 어렸을 때 교정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기분만 나쁘니까 안 재야 된다. 속상하니까. 아니,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게 제가 제 몸에 있어요. 여기 귀에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선천성인 거를. 그리 숨 쉬어요? 네? 숨이 그리 쉬어야죠. 아니요. 이게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전 몰랐어요. 제가 선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둘째를 출산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둘째가 이게 유전이에요. 둘째가 이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기를 볼 일이 없잖아요. 봐봐. 구멍이 뚫어졌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귀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여기 시작되는 점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께서 신장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이제 뭐 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을 하라. 소변도 되게 잘 보고 이게 그러면 유전일 가능성이 있으면 집안에 혹시 있으신지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자기가 됐어. 나니까 모르지. 나는 이제 안 보이니까. 엄마 이게 유전이라는데 누구 있어? 그랬더니 한참을 언니랑 찾아보고 이제 하다가 너요? 그러더라고. 나요? 그랬더니 봤더니 우리 언니가 봤더니 너다 너 그러더라고. 근데 똑같은 위치 똑같이 생겼어요. 물 들어가요 거기?
피지 같은 것도 차기도 하고. 피어싱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아, 네? 언니 왜 그래 오늘 앞으로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저 몰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번에 주말에 알았어요. 제가 이게 선천성 이루공이라는 거를 신기해. 엄청 신기하지?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안 들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유전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귀가 생성이 될 때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조금 저 이제 생길 때 좀 뭐 사건이 좀 있으셨나 봐요. 있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됐구만 내가 이랬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어 나만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 이렇게 청소하고 태어난 게 어디요? 나 진짜 기형아였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 그런 거 그럼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선천성이요. 네,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해서 이거를 근데 저처럼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때 대학원 없었는게 그죠. 그래. 지금에서 저도 알았는데 진짜 수술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모르고 저처럼 살아오다가 최근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계속 여기 슬티니까 20대 후반 여자가 슬티가 계속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찼나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건데 여기 이제 외부에 계속 쓸기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고름이 차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대요.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재발을 한대요. 이게 된다 하더라고요.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혹시나 보시면 이게 선천성 이루공이라는 거. 150? 250. 250. 네. 다 이러고. 좀 이따 좀 보여주세요. 네, 피신 아들이 이루인가요? 그냥 이루라고 생각하시고 250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것도 진단비가 있는 거죠? 이제 코드는 제가 못 나오겠다. 봤어요. 제가 주말에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뭘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 이거 그냥 수술하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이제 우리 진료 비용 수중할 때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면 30만 원 한데 저희 질병 수술비랑 뭐 이런 거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수술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무튼 선천성 Q18이네. Q 코드니까. Q코드야. 혹시나 여기 보시면 선천성 이루공이나. 잘 관찰하고 다녀야겠다. 고객들. 근데 여기 뒤에도 약간 좀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수술을 해주시면 진짜 참여하더라고요. 급성 사경 한번 보실래요? 사경도 이제 급성 사경이라고. 요거는 이제 갑자기 발생한 급성 두경부 이상 자세는 다양하고 심각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급성 두경부 이상 자세의 감별 진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급성 두경부 이상 자세의 출현과 함께 근력 약화 및 이미 달성하였던 운동 기술의 소실을 보이는 경우 포두와 종양, 뇌종양 등 수두증, 뇌관의 뇌출혈, 경추부, 척수증 등을 감별해야 하므로 신속한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가 요거를 봤을 때는 혹시나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급성사경이잖아요. 저희가 급성이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걸 거의 급성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급성사경은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경하고 연관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프린팅해서 갖고 왔고요. 뒤에 보시면 안성특경이라고 있어요. 사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약간 좀 이런 아이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이들. 이거는 측경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되면은 사시하고 같이 와요. 그거 잔주를. 네, 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거 보이시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수하는 것 같은데? 실수 사시가 필요해요. 사시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다양한 원인들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진짜 많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이게 사시라고 해서 꼭
이제 그냥 이런 사시가 아니라 이게 사경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작은 애가 이렇게 보면은 정상인데 이렇게 돌리면 한 번씩 이렇게 눈이 한 번씩 이렇게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 눈에만 보여요. 엄마랑. 멍하게 있을 때. 네? 멍하게 있을 때. 아니요. 이게 옆에 볼 때. 내 눈에만 보여요. 선생님은 전혀 몰라. 어린이집에서도 보는데 희한하게 하도 보면 정상인데 눈을 돌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당대 병원이 잘한대요. 그래갖고 일반 저기 수안지구 가가지고 수병수안과라고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일반 병원에 가서도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분당대 병원이 잘 전대는 이런 거 못 잡은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보시더니 자기도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정상 같은데 특이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당대 병원에 갔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 사시가 유명하니까 와, 얘들이 진짜 하나같이 너무 우리 애는 진짜 정상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심각하더라고. 완전 심하게. 근데 이제 이거를 잡으려고 이제 원인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이 시신경 그리고 여기 근육 당겨주는 근육 뭐 뇌파 검사 싹 했거든요. 근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근데 예, 그냥 검사만 하라 하더라고요. 엄마만 보이면 그냥 나 엄마만 보인다면서요. 아까 사경 봤을 때 엄마 눈에는 그래. 보이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예약하고 가야 돼? 우리 무조건 큰 병원 예약하고 가야 돼. 소견서 가지고. 소견서 가지고. 엄마만 안 보면 되겠네. 근데 자꾸 확인하게 돼. 엄마만 안 보면 돼? 자꾸 확인하게 돼서. 그리고 연축석 사경이라고 여기 또 그림 보시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림 보시면 또 자주 좀 접했던 우리가 날씨도 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나 이거 보면서 본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사경이었구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오래 보이고. 예, 이런 게 뭐 큰 긴장 뭐 되게 많아요. 읽으려고 하면 이거 한번 이제 보시고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합시다. 그림으로 딱 이해가 됐어. 근데 이런 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언어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언어까지는 전화 여기는 언어 여기 말 장애 언어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목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제 자세가 틀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되게 보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교정을 많이 해요. 그 헤드 낀다 하거든요.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안 되잖아요. 교정 이거 하는 거는. 미용이라? 우리 이거 그 실비에서 치료 같은데? 실비에서 고정이고. 고정기구는 안 돼요. 네, 이런 이게 얼마나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걸 뭐 맨날 가서 통화치료 하면서 받더라고요. 신생아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정을 좀 해줘요. 집에서도 교정이 가능하거나 안 되면 이런 헤드 이렇게 사요. 사서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건 진짜 동그랗게 돼요? 네, 이렇게 잡히기 전에 애들이 말랑말랑하니까 그 시기에 잡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 이걸 선물을 해줄게. 태아범 선물해줘라. 그래 기분 나빠져. 이게 제일 문제 대학보면 제일 문제다 진짜. 진짜 이쁘잖아. 그리고 혹시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저기 보름만이 물어봤는데 태아 지금 제가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 이제 출생 전 후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태아 등재를 하면서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전 보험료를 처음부터 출생 후 보험 처음부터 생각해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출생 축하금이라 해서 돈이 일시금으로 나가서 고객들이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데 제가 현대 거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메리츠 지금 현재 메리츠 거가 지금 출생 전보험료가 쌍태아예요. 쌍태아. 출생 전보험료가 62,000원이에요. 근데 출생 후 보험료가 2개잖아요. 거의. 그러면 한 126,000원인가 거의 13만 원 돈이 되는데 아이가 2명이니까 20 얼마 되잖아요. 근데 출생 이제 제가 이제 등본을 떼서 이제 폐설을 하려고 이제 등록을 하니까 가상 계좌에다가 출생 전보험료 한 번 더 내야 돼요.
제가 알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이제 뭐 성별이 달라서 추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출생전보험료를 한 번 더 입금을 하고 그 달에 이체 날짜에 출생 후보료가 한 번 더 빠져나가요. 지금 처음에 했던 출생 예정일이랑 실제 출생일이랑 달라져요. 저도 해보니까 일수가. 출생일이 지금 2월 4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 달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이제 등재를 등본대에서 넣으니까 실제로는 2월 달에 태어나게 돼 있어서 계산된 보험료는 출생 전보험료를 한 번 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리 전달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험 시작일이 달라져요 완전. 원래 3월 달부터 아니 지금 2월 달부터 출생 후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20년 납 하기로 돼 있던 게 두 달 땡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출생 보험 기간이 땡겨져 버리니까 그만큼 먼저 제왕절개는 상관이 없어. 수술 나서 잡아서 하니까 딱 그때 말해주잖아. 둘째 보험 같은 기간이 경우는. 많이 달라요. 처음에 예상됐던 보험 기간이랑 37주에 나서 3주는 좀 땡겨지기는 했는데 그러면 3주치를 먼저 내는 느낌. 근데 근데 총 수당이 양으로 너무 보면 어쨌든 커가지고 그러죠. 제가 그게, 고민하고 50만 원 정도가 일시금으로 또 혜준 씨가 바꿔줘 그냥 전화를. 몰랐어요. 가정기사 지금 돈을 더 입금하라고 또 12만 얼마를 또 빠져나가 또 그달 또 그러지. 빠져나가니까 고객은 이 고객한테 말하기가 단태하면 그나마 좀 말을 하겠는데 쌍태여가지고 아주 배니까.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설명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일찍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낼 거를 좀 미리 내는 그냥 느낌이다라고까지만 해야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7분 앞당겨서 낸다. 그냥 안 받고 싶어요. 일도 많고 콜센터 전화하래. 하지 말아가면. 태아인데 거기 살아야 돼. 나줘. 내가 가고 메리츠 매니저님 전화를 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래요. 거기가 더 정확하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모른다고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래 지점 쪽만 돼. 아 진짜? 네, 폐서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안 접수만 해줘. 해줄 뿐이지 폐서는 맞아. 다시 영업소에다 전달을 하는 중이다. 다시 와. 네, 하고 여기서 몰라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몰라. 네, 그래서 몰라서 답답해가지고 어제. 회사센터에서는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서류로 뽑아서 회사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 거고 합쳐서 얼마가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폐서센터 전화번호를 오후 늦게 6시 넘어가 6시 정도에 받아놨거든요. 오늘 전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혜준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틀렸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업회사 할 때 일부에서 상급을 할 때 추징된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추징이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정확하게요? 아니, 급수가 잘못되는 거. 짚어줘. 고객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지갑이 배서가 됐으니 지금부터 올라간 보험료가 내면 될 것 아니냐.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추징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추징되잖아. 추징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이제 급수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처음 산출된 보험료가 1급에서 100세 기간을 산정하려고 우리가 중간 이제 평균 보험료로 따져가지고 산정을 해서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무리 직업 급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물가 반영하고 그때 나이로 해서 산정을 해서 이제 평균 보험을 뽑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처음 그 기준으로 잡아서 다시 재정산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네. 고객들은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낸 부분이 이미 낸 부분이고 지금부터 그래도 잘 올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당연해.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 위험 급수로 들어간 보험료랑 물가랑 중간에 한 거랑은 의료수가랑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1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산정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근데 있어요. 직업 코치도 잘해야 돼. 여쭤보면 혹시나 아까 그 미리 내놨던 돈들도 산정에서 추징을 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위험급수로 넣었으면 나올 보험료랑 혹시 중간에 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뀌어서 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차이는 처음 그때 당시에 아닌데. 추징이래요. 그 위험료를 그때 처음 그때로 따질 거예요. 시기로 네, 그때 시기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원래 그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역으로 3급이었다 1급으로 근데 제가 이제 건데 물어보니까 환급해줘 그러면 왜 분쟁의 소지가 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3급이고 1급으로 급수를 했으면 3급으로 병행했을 때 추징에 소급해서 돈을 다 받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시점에 사고가 나면 상급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쟤네들이 하는 그것은 원리지 그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던 게 위험 요소는 그때 직업 급수는 지금 현재 그거 아니고 그때의 위험 요율을 끌어당겨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니까 어쨌든 그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